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마주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어머, 이 사진에 있는 애가 한서방 형이란 거야? 장윤자는 진나영이 보여준 핸드폰 사진을 보고는 까무라칠 듯 놀랐네요. 왜 그래? 아는 애야? 진나영은 영문을 모른 채 장윤자를 쳐다보았는데요. 진나영이 보여준 사진은 비밀방에서 찍어온 것이었죠. 이제까지 꼭꼭 잠겨있던 비밀방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이 사찰 음식을 사오겠다며 나간 사이 혼자 집에 있던 김마리는 비밀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빈방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방이 진짜 빈방은 아니었죠. 어린 꼬마의 방이라는 걸 금세 짐작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침대와 놀이 장난감들이 곳곳에 늘려있는 방이었네요. 꼬마가 쓸만한 작은 침대에 앉아 김마리는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는데요. 진나영이 사진으로 찍은 건 김마리가 통곡을 하며 안고 있는 어떤 꼬마의 사진 액자였죠. 알고 보니 5살 때 실종된 한현성 형의 사진이었던 건데요. 잃어버린 아들이 너무도 그리워 울고 있는 김마리를 보면서 진나영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좋은 역할을 해서 한현성의 형인 한현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이나 찾지 못한 귀한 아들을 진나영이 찾게 된다면 김마리나 한진태에게 진짜 가족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요. 진나영이 지금 아무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애를 쓰며 살아도 시아버지 한진태는 남이라는 걸 알리겠다는 듯이 자신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선영의 마당집을 다녀온 뒤로 한진태와 김마리의 사이가 더 악화가 된 것으로 진나영은 파악을 한 건데요. 외람되지만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아버님 말씀 한마디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요. 진나영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김마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 김마리 편을 들었었죠. 제발 나서지 말아요. 우리 집안 일에 말이요. 하지만 한진태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고 진나영에게 칼같이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건데요. 진나영은 이럴수록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도 애가 타는 입장입니다. 빨리 해들재단의 며느리로 바로 흡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다면 무엇보다 자신을 진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진나영은 출산하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하겠다는 한진태의 말이 지금은 몹시 두려운 입장이죠. 만일 자신이 정말 한현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라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한진태가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해주기를 더 바라게 되겠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진나영은 우선 출산하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가족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선뜻 자신이 한번 찾아보겠다고 앞장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우선 한현우의 사진 액자를 촬영해 핸드폰에 넣어둔 것인데요. 엄마, 사실은 현성 씨한테 형님이 있었던가 봐. 진나영은 한현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장윤자에게 해주었죠. 5살 때 잃어버리고는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윤자에게 말했던 건데요. 그 사진을 본 장윤자의 입은 너무도 놀라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떡해. 장윤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네요. 사실 장윤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죠. 처음엔 최선영에게조차 거짓말을 했었죠. 남편과 이혼하고 진나영을 혼자 키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장윤자는 결혼식을 올려본 일이 없었죠. 남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지고 아이가 생기자 그냥 함께 살았던 건데요. 하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던 남자친구 때문에 생활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진나영을 낳고는 하루하루를 지탱하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던 건데요. 아기를 키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이 일 저 일 조금씩 건드려 보다가는 맘대로 내팽개치고 들어와 진나영 친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일상이었던 건데요. 아기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장윤자는 남자친구와 싸우기 일쑤였고 말이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돈을 빌리게 되고 결국 사채까지 쓰기도 했던 거죠. 남자친구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엇을 해서든 돈을 벌어오겠다며 며칠 돈을 벌러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돈 벌어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장윤자는 며칠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돈을 벌어올 거라 기대하며 기다렸던 건데요. 이 아이 좀 며칠만 맡아줄 수 있어? 며칠 밖에서 지내던 남자친구는 어린 꼬마 소년과 함께 단칸방 집으로 왔었네요. 얘는 누군데?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며칠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아이는 종일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었죠. 큰돈 될 아이니까 잘 지켜야 해. 젖먹이 진나영 때문에 겨를이 없었던 장윤자는 그 꼬마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장윤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야 그 꼬마가 누군지 알게 되었네요. 지금은 기억에 없지만 그 당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있던 꼬마는 누군가에 의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했던 건데요. 남자친구가 그 꼬마를 두고 큰돈이 될 거라 말했던 이유를 장윤자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아이의 사진이 남자친구가 데려온 그 아이 얼굴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장윤자는 남자친구의 범죄를 알게 되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네요. 어쨌든 며칠 잘 데리고 있다가 제대로 몸값만 잘 받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던 것인데요. 사실 그때쯤에 김마리의 집은 거의 초상 분위기였었죠. 돈을 노린 범죄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어 경찰도 난감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데려갔다고 판단하고는 전국에 비상령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며칠이 지나고 난 후 남자친구는 아이를 데리러 왔었죠. 벌써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몸값은 좀 받아냈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흔들었죠. 계속 기다리다가는 아무래도 경찰에 들킬 것만 같아 겁이 났던 남자친구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었네요. 벌써 데려가면 어떡해? 돈은 받기로 했어? 장윤자는 남자친구를 다그쳤었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이 집에 데려다 주려고. 아이를 데려가려는 남자친구를 장윤자가 막아섰네요. 미쳤어? 내가 며칠씩이나 데리고 있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 장윤자는 남자친구가 데려가려는 걸 적극 막았네요. 어차피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든 건데 한 푼도 못 건지고 데려다 줄 수는 없다는 소심한 생각 때문이었던 건데요. 장윤자 고집대로 그렇게 또 며칠 아이를 데리고 있던 상황에 이번에는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이 불신검문을 했었죠. 장윤자는 갓난아이인 진나영을 핑계로 집안에 경찰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남자친구는 심하게 겁을 먹게 되었던 것 같네요. 다음날 아침 장윤자가 못 가게 막는데도 억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게 남자친구와의 마지막이었던 건데요. 이후로부터 장윤자는 혼자서 진나영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되고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몇 년을 전전긍긍하다 최선영 집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현성 씨 형님이 없어진 게 엄마 때문이었어? 그 형을 상대로 엄마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야기를 들은 진나영이 장윤자에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일 저지른 사람은 네 친아빠라니깐. 장윤자는 변명을 하면서도 역시나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죠. 나영아,
너 그 집에서 나와야겠어. 진나영은 휘둥그레 장윤자를 바라보았죠. 혼인신고도 가서 취소하고 우리 흔적 다 지우고 여기 뜨자. 장윤자는 진나영의 손목을 비틀어 잡았죠. 분명 싫다고 알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선제압을 해서 도망이라도 가게 만들 생각이었던 건데요. 여기서 잘만 하면 나도 한미천 잡을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못 가. 장윤자와 진나영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네요. 내가 그 형을 찾게 된다면 나는 이제 진짜 이 집 가족이 되는 거야. 아이 낳더라. 유전사 검사 같은 거 하지도 못할걸? 진나영은 끝까지 버틴다고 했네요. 결국 이 두 모녀의 생각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갈라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한현우 사건은 만 30년이 지나 흐지부지 된 거지만 혹시 성인이 된 한현우가 원래의 가족들을 찾게 되고 아주 흐릿하지만 남자를 따라갔던 기억을 해내고 인상착의를 특정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사건은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장윤자가 한현우를 숨겨놓고 있었던 며칠에 대해 결국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어쨌든 한현우의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장윤자와 진나영은 결국 스스로 김마리의 집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혼인 취소를 하고 집을 나온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진나영의 친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그때의 범죄를 실토하게 되고 장윤자와 함께 감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진나영은 유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로 출산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한진태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그 집을 쫓겨나리라 짐작을 했었지만 아마도 결말은 유산이 되면서 막이 내리게 되겠네요. 어쨌든 한현우와 김마리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면서 드라마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건 채우리와 진수지의 연인으로서의 만남이죠. 빨리 진수지와 채우리가 결혼식을 올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지마주누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